금융 지주사들이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고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주식입니다. 결국 이 곧 은행을 투자하는 이유,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역주행 중인 타이거 ETF를 재발견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최근 국내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초 밸류업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융지주사들의 1차 랠리가 나타났고, 이후에 밸류업 이슈가 주춤하면서 같이 주춤했던 주가 흐름이 환율 안정, 주주 친화 정책 확대, 그리고 대선 이후에 배당소득세 개편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금융주 강세의 배경부터 관련 ETF인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의 투자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김병석 선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운용본부 김병석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선임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들이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금융주의 주가 상승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은행주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말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듯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근본적으로 왜 투자자들이 은행주를 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업은 한 국가의 금융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 산업입니다. 자금의 흐름을 중개하고 신용을 공급해서 실물 경제를 원활히 순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특히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시흥국일수록 은행업의 중요성이 더 크고 실제 증시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금융 인프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성장주 투자와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주는 본질적으로 고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주식입니다. 결국 주주 환원율이 곧 은행을 투자하는 이유,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분기 배당의 확대나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주가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주주 환원율 추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3년과 24년에 이어 올해는 더욱 큰 폭으로 확대되어 대부분 은행 계열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밸류업 공시라고도 불리우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입니다. 은행들은 지난해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한 뒤 이어서 최근에는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행 현황을 보았더니 실제로 EPS와 DPS, 주주 환원율이 모두 실제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PBR도 동반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 은행주의 상승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은행업종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배당, 그리고 실행력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올해 대부분의 은행 계열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렇게 강도 높은 주주 환원 강화 흐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이런 흐름이 은행주 투자 매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은행들이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은행주의 투자 매력도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주의 주주 환원 정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CET1 비율입니다. 이 개념만 이해하셔도 은행주 투자를 보는 눈이 넓어지실 겁니다. 이 CET1 비율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은행이 안전한 자본을 위험한 자산 대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CET1 비율의 분자는 보통주나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 보통주 자본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모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나 투자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 자산들을 위험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반영한 총 합계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본이 증가하거나 이익이 증가하면 이 비율이 올라가고
반대로 위험 자산이 줄어도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CET1 비율이 주주환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각자 우리는 CET1 비율이 몇 프로 이상이면 그 초과분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쓰겠다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주에게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은행들이 CET1 비율에 연동해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올해 CET1 비율이 잘 나오고 있느냐 살펴보면 은행들의 CET1 비율은 평균적으로 0.2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 요인으로는 최근 들어 환율이 1,480원대를 찍고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평가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도 줄면서 CET1 비율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험은 낮고 수익성이 좋은 사업 중심으로 자본을 집중적으로 배분한다거나 불필요한 자산은 줄이면서 자본 효율을 개선하는 식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본 할당 성과에 따라서 임직원의 성과급까지 연동하겠다는 계획까지 별력 공시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은행이 건전성 관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은행이 재무 건전성과 주주환원 역량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고 올해 은행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환원의 기준점이 되는 이 CET1 비율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주의 재무 건전성과 그리고 투자 매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네요.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금융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의 하락 속도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장사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은행들이 예전처럼 이자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이자 수익, 예를 들면 카드, 보험, 자산운용 같은 사업에서의 이익도 꾸준히 키워왔고요. KB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공시한 기업가치 재고계획 이행 현황에서 비이자 이익과 비은행 이익이 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40% 수준을 유지 또는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가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순이자 마진이 2에서 3bp 정도만 하락할 것이고 오히려 자산 건전성 관리나 디지털 전환 같은 비용 효율화 노력 때문에 전체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 환원과 주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은행주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금융지주의 PBR을 보시면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년 추정 PBR로 보면 미국 은행은 1.34, 국내 은행은 0.43으로 약 3.1배 차이가 나는데요. 미국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무려 74%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증시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기조를 강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주가 주주 환원율을 지금처럼 높여나가면 주가가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배당 확대가 부각되면서 관련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국내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특징과 기존 배당 ETF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은행 섹터에서 고배당을 추구하는 기업만을 추려서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입니다. 앞서 은행주에 투자하는 것은 곧 주주 환원 정책, 주주 환원율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예상 배당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들만 편입하는 룰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이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은행 섹터 ETF에 비해서 고배당에 집중할 수 있는 ETF입니다. 현재 4대 금융지주라 불리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해서 8개의 고배당 은행주와 2개의 고배당 보험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특징은 이 ETF가 일정 금액의 월분배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은행주는 분기별이나 연 1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배당 선진화 정책이 도입하면서 12월 말에 몰려있던 배당 기준일이 12월부터 3월 사이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배당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거나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TF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ETF들은 이 배당금이 펀드에 들어오면 분기 단위로 모아서 분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구조는 지급 시점이 길고 매번 분배금 규모가 달라지다 보니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분배하는 월분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분배금을 용돈, 생활비, 연금, 재투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주 배당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ETF의 분배금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는 고배당 성향이 뚜렷한 은행주와 보험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분배 구조까지 갖춘 상품인데요. 금융주 중심의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배당 ETF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께 조언이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배당 ETF는 안정적인 수익과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전하는 투자자들에게 잘 맞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처럼 미중 관세 전쟁이나 대외 변수로 증시 불확실성이 클 때 탄탄한 내수 기반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안정적인 은행주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은행만큼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의 가치로 직결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인데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기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지금 고배당 ETF 중에서도 은행 고배당 ETF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배당주 중에서도 조용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관련 ETF인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재무 건전성, 주주 환원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내 고배당 ETF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ETF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